한의사가 들려주는 알레르기 이야기 양태기 원장입니다. 매일 밤마다 특별한 원인도 없이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라는 병을 앓고 계신 겁니다.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이전에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발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가리면 두드러기가 치료된다. 아닙니다. 음식은 단순한 악화 요인일 뿐이지 치료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대체로 음식 중에서 튀긴 음식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튀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드러기뿐만 아니고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도 가장 좋지 않은 음식이 뭐냐고 하나만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튀긴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물에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말고 보통 조개류라든지 등푸른 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산물을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드러기가 나는 상황에서 뭔가 신선하지 못했던 그런 조개류든지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갑각류 같은 걸 먹게 되면 두드러기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산물은 유발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요인으로 쉽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육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기류는 보통 삶거나 구워 먹는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치킨이라든지 돈가스, 탕수육 이런 식으로 튀겨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당연한 얘기지만 술은 많이 마시게 되면은 모든 두드러기 환자들은 증상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우유나 계란 같은 음식은 특별히 두드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섭취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한약재 중에서도 녹용이나 인삼 같은 약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양인들이 두드러기가 나는 상태에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약 중에서는 항생제라든지 소염 진통제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은 두드러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면 두드러기 원인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자발성 두드러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매일 밤마다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스터 검사라고 하는 알레르기 검사는 108가지 항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대부분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상태에서 번데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아주 심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번데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두드러기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 검사는 원인을 알아보는 검사는 아니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뭔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진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두드러기가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두드러기 환자들이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전에도 두드러기가 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대부분 환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이전에도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드러기가 잘 생기는 것은 체질적으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두드러기가 한번 생겨서 이후로 두드러기가 없어지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는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두드러기도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다고 다 두드러기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체질적으로 잘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두드러기로 이행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두드러기는 컨디션이나 스트레스에도 반응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질병을 앓거나 수술한 후유증 등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럴 때 면역 기능이 더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면역 기능이 예민해지는 상황에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게 되면 두드러기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이것은 자발성 두드러기가 열이 조장이 되는 상황에서 더 심하게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난방을 하거나 전기장판을 깔고 주무시게 되면은 밤에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몸이 너무 힘들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두드러기가 재발을 한다든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치료에서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도적인 관해냐 자연 관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병원 치료는 먼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가 오게 되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투여를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졸레오 주사를 맞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레오 주사를 5개월 이상 맞아도 관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후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양약은 약을 쓰거나 쓰는 동안이나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두드러기가 금방 좋아지고 가라앉는 경향을 보이지만, 약효가 떨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두드러기가 재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관해를 유도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효가 지속이 되고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몸에서 뭔가 어떤 면역학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저절로 증상이 가라앉는 것을 자연 관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약은 쓸 때 자연 관해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약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 관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향을 보이겠죠. 자,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의도적인 관해를 유도를 하는 체질 개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체질 개선 치료를 하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안정화되면 당장 증상이 가라앉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드러기 증상이 약해지고 어느 정도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은 두드러기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관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약이 이런 체질 개선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약을 일정 기간 이상, 우리가 보통 그 임상에서 얘기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의도적인 관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약은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증상이 당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인 4주에서 8주 정도는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복용을 하거나 필요한 약은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훨씬 치료에 유리합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끊어서 치료 초기에 힘든 상황을 넘기지 마시고 약을 같이 병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약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증상이 약해진 두드러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한약과 양약은 작용 기전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보완하고 대체적인 요법으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두드러기 치료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의도적인 관해를 더 빨리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드러기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